미국의 FBI, 네, FBI 뉴욕 있었습니다. 경찰, 네. 프랑스 경찰 특공대, 국내로 돌아와서는 국내 최초로 위기 협상 과정을 개설하셨다고요? 네. 범죄 앞에 어떻게 경찰이 때려잡아야 돼요. 때려잡아야죠. 예. 나쁜 놈인데 그렇잖아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맞아요. 맨손으로 안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엽총을 가지고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이거 영화 아니죠? 영화 실제 아닙니다. 사건. 실제입니다. 예. 자살 사건이 있다. 옥상에 여자분이 서 있는 게 정말 등골이 오싹하게 저를 확 때리더라고요.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럼? 네. 나봐요. 이 한마디에 확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현장에서. 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협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중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협상이라면 어떨까요?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기 협상 전문가 이종화 교수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위기 협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오늘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인질 협상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인질 협상이라고 부르지 않고 위기 협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테러라든지 예. 뭐 몸값을 요구하는 이런 인질 상황에서 협상으로 해결했다면 지금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자살 시도라든지 아니면 요새 사실 우리나라나 유럽, 미국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인질은 가정폭력에서 시작돼서 인질 상황으로 발전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가족 간에. 네, 그래서 예. 요새는 그래서 통칭해서 보통 위기 협상. 그래서 위기에 빠진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서 경찰과 대치할 때 우리가 그것을 협상과 대화로 해결하는 기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영화의 실제 모델이 된 적도 있으시다고요? 모델이라기보다는 이제 시나리오 감수한 그 영화나 예. 그 TV 그 드라마가 있겠죠. 교수님이 이력 자체가 영화 같으세요. 보니까 2005년부터 뭐 미국의 FBI, 네, 뉴욕 있었습니다. 경찰, 네. 프랑스 경찰 특공대 이런 곳에서 위기 협상 교육까지 받으시고 네. 국내로 돌아와서는 국내 최초로 2009년에 경찰대 위기 협상 과정을 개설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인터폴 본부 프랑스 리옹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수사관으로 근무를 했고 또 이제 FBI 내셔널 어카데미 이제 또 수료도 하고 그 뒤에 이제 사실 그 위기 협상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 경찰 업무에 도입한 기관이 NYPD입니다. 예. 뉴욕 경찰국인데 거기서 이제 협상 교육을 받고 한국에 와서 그때 이제 경찰대학에 제가 처음으로 위기 협상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제 그 교육을 처음으로 제가 개설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무슨 계기로 나가시게 된 건지 그리고 왜 이거를 개설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신 건지 네. 그런 얘기가 좀 궁금하네요. 아, 그렇죠. 저도 이제 사실 FBI 교육을 받으면서 정말 극악무도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과 대치하는데 협상으로 그게 과연 해결이 될까? 저도 이제 궁금증이죠. 궁금증에서 시작했군요. 네, 왜냐하면 야, 총 들고 뭐 이런 테러리스트, 강도, 이런 상황에 과연 협상으로 될까? 저도 그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점차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되겠네? 될 거야. 그리고 돼야만 해라는 생각이 듣고 예. 이러한 협상을 기본으로 하는 경찰의 어떤 그 대응 양식을 제가 꼭 확립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가 아마 2009년일 겁니다. 2009년에 처음 그러면은 시작해서 벌써 15년도 더 넘은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계신 위기 협상 전문가분들이 좀 많아지셨나요? 60명 정도가 매년 교육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그런 막 무력으로 예. 해결하지 않고 협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그런 협상을 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들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사건 사고를 접할 때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소소하게 그런 사건이 꽤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뭐 성남 민원인 시청이나 구청 뭐 군청에 가시는 분들이 가끔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맞아요. 맨손으로 안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뭐 예. 신나 들어가시고 뭐 염산 들고 가시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아니면 또 여기에 또 포함되지 않은 게 저는 또 자살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살 시도도 저는 이제 그 위기 협상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이해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살 시도하는 그 사람 본인이 인질범이고요. 자신의 몸이 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질과 인질범이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게 바로 자살 시도예요. 흉악범죄만 떠올렸을 때는 우리나라의 위기 협상을 할 일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만 적지 네. 않고 그렇죠. 그리고 자살까지 나아가면은 정말 많다. 많죠. 이런 분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있고 소방도 있고 뭐 여러 또 사회복지 이런 관계된 분들이 있는데 물리력을 행하지 않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면 그 위기에 빠진 그분, 뭐 인질범이라든지 인질, 또 자살 시도자, 또 성남 민원인 이런 분들도 다치지 않고 사실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고요.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면 누군가 꼭 다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현장에 출동하신 분들이 꼭 배워야 하고 활용해야 될 기법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네. 지금 위기 협상 전문가가 많이 교육을 받고 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전문가 양성 과정이 없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네. 보통 위기 현장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곤 했나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찰관들이. 왜냐하면 단순하게 범죄자로 생각해 버리니까 예. 범죄자 앞에 어떻게 해요, 경찰이? 때려잡아야죠. 때려잡아야죠. 예. 나쁜 놈인데 그렇잖아요. 물론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무고한 아이들의 생명은 100% 장담할 수 있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협상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확률이 높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걸 반드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통계를 볼 때 그렇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많은 인질이 다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FBI에 호바스라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경찰이 출동했을 때 모든 그 데이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수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인질이 언제 다치느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예. 경찰이 구출 작전할 때 인질의 80%가 다친다는 거예요. 인질의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반성도 있고 해서 이 협상을 하니까 거의 인질의 95% 이상이 다치지 않고 살더라라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95%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확신을 갖고 이제 이 위기 협상이라는 분야를 정말 앞으로 경찰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아마 시대 정신에 훨씬 적합한 그런 경찰의 어떤 그 대응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거에 이런 협상 과정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건 같은 게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이제 1988년인가요? 그때 이제 지강원 사건 유명하죠.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했던 그 사건이죠. 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때 이제 거기 그 지휘관이 한 말이 그대로 한번 녹음이 됐어요. 야,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도망갈 생각하지 마. 이렇게 나온 게 그대로 나와였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의 협상 기법에 볼 때는 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다 한 거죠. 네. 저는 그냥 딱 생각나는 게 너는 포위됐다. 네, 예, 뭐 맞습니다. 그런 거 생각나는데 맞습니다. 그게 네. 잘못됐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지강원이가 정말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인인가라는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인질 상황을 벌였을 때 인질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막 대하거나 어떤 그 폭력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그런 인질 상황을 벌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서는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그 감정을 호소하고 싶었는데 현장에 출동한 이제 경찰관들이 그 감정은 무시하고 그냥 문제 해결로 가니까 지강원 씨 입장에서는 자기 억울한 감정이 인정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그 지강원 씨가 아마 잘 보시면 알겠지만 권총을 이제 빼서 가지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걸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다른 사람한테 가할 생각은 없었고 자신이 억울한 생각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럴 때는 정말 단순합니다. 한마디 해주면 돼요.
지강원 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다. 내가 생각해도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참 안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아마 지강원 씨가 그 당시에 그 다 정리해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을 그냥 범죄인으로 보면 협상이 안 돼요. 네. 그럼 뭐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시작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단 인질 상황이나 위기 상황의 어떤 그 속성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경찰의 대부분의 업무는 그 사후 대응이지 않습니까? 뭐 살인 사건, 강도 사건, 절도 사건 보면 이미 피해 정도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경찰이 빨리 출동하거나 범인을 빨리 잡는다 해도 범죄의 피해자가 살아나거나 피해가 완전하게 복구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인질 상황이나 위기 상황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피해 정도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인질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숨이 결정되는 거예요. 너무 정말 책임감이 클 것 같은데. 그렇죠. 내가 하는 한 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속성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왜 이거를 단순하게 흑백으로 너 범죄인 나 경찰이란 이런 구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위기에 빠져서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벌였구나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관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감정을 더 중시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금 인질 상황은 거의 가정폭력에서 시작돼서 사실 이제 인질 상황으로 됐는데 아이들을 아버지가 인질 상황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감정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을 짚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출동한 사람이 감정 무시하고 빨리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과거에 지강원 사건처럼 많은 것을 놓치게 되고 누군가 다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질 상황, 자살 시도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면 그건 하나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방식으로 저는 교육을 운행하고 현장에 나가면 또 그런 식으로 저도 협상을 하고 합니다. 교수님 뭐 이렇게 노하우가 좀 쌓이고 나서 맡았던 사건들은 잘 또 해결을 하셨을 것 같은데 누구나 또 처음이라는 순간이 있잖아요. 처음 실전에 투입됐을 때 상당히 떨리셨을 것 같거든요. 기억나시나요? 네, 아주 잘하죠. 생생하게. 2013년에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망호동에 이제 자살 시도 사건이 있다라고 해서 나갔습니다. 한 새벽 6시쯤에 나갔는데 제가 차에 딱 내리니까 아파트 13층 옥상에 여자분이 서 있는 게 딱 보여요. 정말 등골이 오싹하게 저를 확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많은 생각이 되죠. 13층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제가 가르친 대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그게. 첫 마디가 뭐예요, 그럼? 선생님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괴로워하시는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시나 봐요. 이 한마디에 확 무너지는 게 느껴져요. 현장에서. 힘드니까 자살 시도하잖아요. 정말 부담감이 클 것 같은데 반대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 보람 또한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정말 잘 지적하셨어요. 뭐 제가 2017년에 경남 합천에서 잠 안 자고 한 20시간을 협상을 해봤습니다. 잠 안 자고. 20시간을요? 잠 안 자고? 네. 지금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엽총을 가지고 아들을 인질로 삼아서 인질 상황. 역시나 가족 간에.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12 순찰차 2대들 탈취하고 119 구급차까지 탈취하고 맨 마지막에는 아마 우리 봉고 트럭 하나를 탈취해서 이제 경찰하고 이제 터널에서 대체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늦게 연락을 받고 경찰청에서 좀 가달라고 요청을 받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저녁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이거 영화 아니죠? 영화 실제 아닙니다. 사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그 특공대도 이미 이제 출동이 있었고 제 생각에는 터널 앞뒤에 막고 뭐 이거 바로 막 작가지고 덮치고 뭐 그런 거 생각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는 저한테 교육받은 그 협상관이 협상을 잘해가지고 아들을 풀어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인질에 담으면 인질 상황이죠. 근데 인질 상황에서 보통 잘 설득을 하면 아이들을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자살 시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근데 사실 속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살 시도라는 것도 자기 자신이 인질범이고 자신의 몸이 인질인 거예요. 과거 같으면 바로 작전했죠. 그런데 기다리자. 그래서
20시간 넘게 이제 기다리니까 그렇게 정말 경찰에서 총도 겨누고 이런 사람이 정말 순한 양이 돼서 총 놓고 나와서 순순하게 정말 수갑 채우고 미란다 원칙 고지받고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결정적으로 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뭐 계기? 대화가 뭡니까? 사실 발단은 다른 사건과 똑같이 사실 가정 폭력에서 시작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혼한 전 부인과 이런 문제로 이제 다툼이 있다가 이혼을 했지만 다시 그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보통 우리가 인재 상황은 그렇게 동기가 그래서 예. 그분의 이렇게 된 동기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고, 근데 현재 상황은 아무런 지금 피해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 나온다면 뭐 처벌도 없고 괜찮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그분이 억울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좀 많이 얘기하게 하니까 예. 그분도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순환양이 돼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럼 딱 네. 이렇게 총을 내려놓았던 그 순간에 네. 이제 해결됐다. 이럴 거 나오죠. 네. 혹시 뭐 그렇게 해결이 문제가 되고 나서 네. 뭐 교수님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거나 내가 그때 뭐 잘못 생각했다 고맙다는 말을 들었죠. 그런 네. 얘기 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경찰대학 그만두기 전에 2016년에 우리 한국인 선장님이 탄 한국 배가 이제 납치가 됐어요. 예.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 중간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아부사이프 그룹에 이제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 선장님하고 필리핀 선원이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몸값 협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필리핀에 뭐 수차례 왕복하면서 87일 만에 정말 성공적으로 아주 빠르게 87일이면 거의 석 달이잖아요. 굉장히 빨리 된 거죠. 납치 사건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경찰이 인질과 납치범 위치를 몰라요. 그래서 납치범에게 모든 주소권이 다 있는 거죠. 그 항상 어디선가 걸려오는 그 익명의 전화 맞습니다. 같은 걸로만 네. 소통하고. 그리고 이게 또 국내 상황이라면 또 이제 우리가 예, 어떤 예, 예. 기술적인 것을 통해서 위치 추적도 가능한데 이 홀로 섬이라는 데는 사실 필리핀 정부의 힘도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인질이었던 그분과도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납치범도 전화도 가끔 받아야 됐었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그 슬픔도 제가 또 감당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을 겪은 분들은 사실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럴 왜냐하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넘어갔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그분 가족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고마운 거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고마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담감을 가장 느끼는 일이긴 하지만 예. 끝났을 때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렸다는 어떤 그 자부심, 보람, 뭐 그런 것이 막 이런 일을 제가 계속 할 수 있었고 그런 일이 때문에 아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위기 협상은 결국은 비극을 막는 중요한 키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인질극, 자살극 무엇이든 간에 이 협상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있죠.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우리가 흔히 화난 사람한테 화내지 마, 진정해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싫어라고 하겠죠. 그렇죠. 야, 진정해 생겼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 가지 말을 이제 금기시 하는데 예. 진정하세요. 네, 화내지 마, 진정하세요. 네,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네, 그다음에 나오세요. 요 세 마디 금기예요. 근데 너무나 또 명백한 건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란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예. 진정하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진정하게 생겼어. 이해합니다. 그러면 야, 네가 물어라. 근데 해요. 근데 왜 하냐 보면, 그러니까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그 나오세요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원하는 상태이지 예.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그 사람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저한테 질문 이렇게 해요. 근데 교수님, 그 세 표현 빼놓고는 대화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예, 예. 가서 뭔가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쵸. 툭 튀어나오는 게 그런 말들일 네,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막 하는데 아무 말도 할수 없으니까. 진정하세요라고 하죠. 근데 감정을 무시한 거죠. 사실 화난 사람들은 자신의 화난 감정을 알아달라고 그러는 건데 예. 그냥 진정하라고만 하니까 더 화를 내서 내가 화났음을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화를 냈는데 상대방이 내가 화난 걸 인정해줘 말로? 그럼 어때요? 내가 더 화를 낼 필요가 없죠. 없게 되는 거죠. 예. 교수님이 그 우리나라 앞서서 이제 막 얘기 좀 했지만 자살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높죠. OECD 회원국 중에서 뭐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자살 시도자 우리 주변에도 또 없지 않아 있거든요. 있죠. 예, 실제로 우리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경험 있다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그런 세 가지 금기어 외에 어떻게 대화를 좀 시도하면 좋을지. 그 자살 시도자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게 14,000명이 자살하면 그럼 과연 몇 명이나 자살 시도를 할까? 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보통 이렇게 정확하게 통계로 낼 수는 없어요. 근데 보통 뭐 우리가 20에서 100배 정도 봅니다. 그러면 적게 잡아도 100만 명이 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찰관들이 사실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교육을 받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분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겠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의 선택지는 어떻게 하면 잡아챌까? 이런 선택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살 생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물어봐라. 한다? 그렇죠. 어떤 얘기예요? 그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시고 슬퍼 보이시는데 그래서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라고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히 물어봐라. 이렇게 오. 교육을 합니다. 예. 뭔가 그러면 네. 그럼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 이렇게 답변할 그렇죠. 까봐 그렇게 생각할 겁나요.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모든 자살 예방 교육의 가장 기본이 질문을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자신이 이제 극단적인 생각하고 있으면 이제 신호를 보내거든요. 예. 근데 주변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충 상담을 하게 되죠. 너 여기서 힘들어 보인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자살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이제 고충 상담에서 자살 중재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고충 상담으로 넘어가 버려요. 예. 네. 그러면 사실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까지 못 가고 그냥 겉만 이렇게 훑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자살에 대한 신호라고 느껴지면 질문을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감 대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극단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내가 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중요한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감 대화와 충고, 설득 이걸 좀 혼동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야 화이팅, 야 우울할 때는 여행이 최고야, 뭐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예. 저는 그 말을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말하는 분의 주관이 개입된 그분이 좋아하는 그분의 어떤 그런 그 해소법이지 그분도 사실 그걸 모르진 않아.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렇죠. 예. 그 힘을 못 내. 근데 어떡하라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의 힘든 현재 감정 상태를 현재 그 감정 그 상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예. 네. 이런 자살 상황을 내가 우연히라도 보게 된다면 네. 어쨌든 전문가들이 올 때까지 시간이라도 좀 끌어야 될 맞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때 그러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좀 적용하면 될까요? 네. 정말 그러면 훌륭하죠. 제일 좋은 거는 뭐 그분하고 말을 계속하는 거죠. 대화를 말을 계속 하면서 내가 설득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죽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들으려고 그러고 대화를 나눈다면 시간이 지나면 뭐 경찰이나 소방에서 출동하러 오겠죠. 그럼 정말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좋은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이 위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위기자가 되면은 내가 위기자가 됐다는 사실을 숨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친한 누군가에게 뭐 가족도 좋고 친구에게도 좋고 얘기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힘들다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건 전혀 뭐 나쁘거나 이런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힘듦을 얘기하고 뭐 가장 친한 친구라면 그 힘든 그 감정 자체를 저는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 이런 걸로 정말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이타적 삶을 자꾸 강요하는 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나의 감정에 좀 충실해도 괜찮아 라는 이런 좀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매일 사람을 살리는 위기 협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협상의 관건은 문제 해결 그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 감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자, 클래스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흔히 F는 좀 좀 믿지 않습니다. 공감 능력이 높고 T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 공감 능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예. 놀라운 건 인간에게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돼요. 제가 이제 위기 협상을 하면서 느끼는 하나의 정말 재미있으면 재미있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대화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어떤 그런 대화 기술을 우리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화 기술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화 기술. 예.